안녕하세요. 19년차 모의 육아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솜 육아TV 강경애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힘들어하시는 주제인 생후 30일 이내 아기 울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왜 이렇게 자꾸 우는지 원인을 몰라 많이 힘드셨죠? 혹시 배가 고픈 건가? 아픈 것 아닐까? 하고 초보 부모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조급해진답니다. 사실 생후 한 달 이내의 아기의 울음은 아기의 유일한 의사 표현이자 신호 언어예요. 배고픔, 졸림, 불편함, 심리적 안정 욕구까지 다양한 이유가 울음 속에 담겨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기의 아기 울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주면 좋은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단순한 힘듦이 아니라 우리 아기만의 메시지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한 육아가 되실 거예요. 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는 아직 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음이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다른 아기들에 비해 더 많이 우는 아기도 있기도 하지만 이는 건강상의 이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아기의 기질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파도 졸려도 기저귀가 불편해도 주변 자극이 많아도 단지 엄마 품이 그리워도 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기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신생아의 울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표현이 아니라 아기의 생리적, 정서적 요구를 알리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생후 2에서 6주 무렵은 울음의 피크 시기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신경계가 아직 미숙하고 자율적으로 긴장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음이 많다고 해서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울음을 통해 아기가 스스로 호흡 리듬을 조절하고 감정을 방출하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신생아의 울음은 아기의 건강한 성장 신호이자 부모와의 첫 번째 대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후 30일 이내의 아기 울음은 아직 규칙적인 패턴이 형성되지 않아 무작위적 울음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기 아기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고 배고픔이나 졸림과 같은 생리적 리듬도 일정하지 않아 언제든 울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울음은 감정 표현보다는 배고파요, 불편해요 같은 본능적인 생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아주며 금세 그쳤다가 또 다시 울고 잠깐 조용하다가도 이유 없이 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시기의 울음은 대부분 정상 발달 과정의 일부분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우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신생아는 중추신경계가 아주 미숙하여 자율적으로 긴장과 불편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울음을 통해서 긴장을 방출하고 스스로 상태를 조율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울음은 폐와 호흡근을 발달시키고 부모님의 관심과 돌봄을 유도하는 중요한 발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자주 울더라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확인하고 차분한 태도로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큰 안정감을 얻습니다. 즉, 생후 30일 이내의 잦은 울음은 아기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 신호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는 본능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져요. 왜 울지? 어디가 불편한 걸까? 배고픈 걸까? 아픈 건 아닐까?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죠. 처음엔 얼른 거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달래보지만 아기가 계속 울고 아무리 안아줘도 진정되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답답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어떤 날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내 남편이 뭘 잘못해서 애가 우는 건가? 하는 근거 없는 오해나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육아 초반
수면 부족과 몸의 회복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아기의 울음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감정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자극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기를 처음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기가 울 때 아기를 달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힘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고 힘들 때는 우는 아기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5초만 카운트 하시고 다시 아기를 안아주세요. 아기가 우는 이유를 모두 알아채긴 어렵지만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과 안정된 감정은 아기에게 세상에 가장 큰 위로가 된답니다. 아기가 울 때는 먼저 아기의 기본 욕구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배고프진 않은지, 기저귀가 젖진 않았는지, 졸리거나 덥고 춥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인데, 이런 원인이 울음의 원인이라면 즉각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지만 졸려서 잠을 자기 위해 우는 울음이라면 아기를 믿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답니다. 울음은 아기의 언어이기 때문에 울음을 멈추려고 무조건 달리기보다는 듣는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기가 부모의 차분한 숨결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 울음을 자연스럽게 잦아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조급해지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아기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울음에 따라서 반응해 주세요. 졸려서 크게 우는 아기라면 아기 울음과 같은 톤으로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 엄마에게 졸려요 하고 표현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울려고 하다가도 엄마 말에 귀 기울이다 울다 하기를 반복한답니다. 이처럼 울음을 달래는 과정에서 울음소리의 원인을 알면 육아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아기가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는 안았을 때 몸이 부드럽고 축 늘어지면 팔다리가 이완되고 엄마 품에 폭 안기듯 편안하게 몸을 맡겨요. 눈을 마주치며 방긋 웃거나 손을 살짝 움직이며 교감하려는 모습도 보이죠. 반대로 아기가 졸리거나 불편하거나 싫어할 때는 온몸에 힘을 주고 팔다리를 뻣뻣하게 뻗으며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뒤로 젖히거나 고개를 피하며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아기들은 몸에 힘을 주면서 흥분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억지로 안거나 달래기보다 아기를 편안한 침대에 눕혀주고 시간을 잠시 주는 게 좋아요. 눕히면 울음이 잦아드는 경우도 있지만 더 심하게 울기도 합니다. 엄마가 불안하거나 아기 우는 것을 보기 힘들다면 이럴 때 아기에게 안아줄까? 그래, 안아줄게 하고 다시 안아주는데 이때도 몸을 뻗으면서 힘을 준다면 다시 내려놓아 주시고 엄마 품에 폭 안긴다면 조금 더 안아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기가 하루 종일 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미국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신생아는 보통 하루에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울음을 보이고 일부 아기들은 생후 수주 동안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드물게 5시간 이상 울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후 30일 미만 아기의 울음은 문제가 아니라 아기의 첫 번째 언어이자 메시지입니다. 이 시기의 울음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배고픔을 알리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아기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에요. 부모가 그 울음을 불안의 신호와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반응해주는 과정 속에서 아기는 안정감을 얻고 부모 역시 점차 아기의 리듬과 피로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기의 울음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이 여정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자 엄마 아빠가 함께 부모로서 성숙해지는 배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기의 울음에 지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작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